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태라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가족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간혹 시어머니와 며느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절날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시월드의 관계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이상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굉장히 유명한 여자 가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가수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지만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꼭 상대방과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친척들과의 관계, 특히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장인, 장모와의 관계 등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시월드와의 관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기 어렵다면 즐겨라. 결혼을 한 이상 시월드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좀 더 낮게 유지하고 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들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을 방문하였을 때는 따뜻한 차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카페 모카라든지 카페라떼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카페라떼 등을 좋아할 수가 있지만은 시부모님과 만나는 날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체를 만졌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라서 차가운 커피나 녹차를 마신다면 잔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고서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혹은 지금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는 현재의 관계가 좋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차가운 커피를 주었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냐고 물어보았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담한 관계였다.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음료이든 간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차갑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음료가 따뜻하냐 차가우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지 또는 차가운 마음을 가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요. 비슷한 이유로 시어머님이 집에 오신다면 부드러운 소파에 앉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드럽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경우 상대방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고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부드럽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각이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 변하듯이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의 딱딱함이나 편안함 정도가 우리의 감정의 편안함과 부드러움 정도와 직결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시어머니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강경한 대결 구도로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서로에게 딱딱한 의자를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님도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를, 나도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는다면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강경하게 나가서 불꽃이 튀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 모카라든지 카페 라떼와 같이 열량이 좀 들어있는 음료수가 더 좋습니다. 열량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음료수 안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포도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인내력, 자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을 많이 한 후에 당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일의 능률이 오르던가요? 아니면 기분이 편안하던가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인내력도 떨어지고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떨어질 때쯤 되면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제력이 상승이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충분하게 포도당이 들어있는, 즉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는 포도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자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이 보충이 되고 자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분이 퇴근하여 집에 왔을 때 심각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식사 대접을 해가지고 포도당 수치를 올려서 자제력이 생긴 다음에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여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그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의 자제력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는 절대로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면 도덕적으로 엄격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전이가 되고 평소에는 비난하지 않을 것도 도덕적인 비난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월도와 잘 지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